안녕하세요. 성장교육가 이은지입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클럽이 아니더라도 실내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찍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 명부,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자출입 명부가 우리는 너무 낯설기만 합니다. 자, 이용자가 어떻게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한 시설 관리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전자출입 명부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왜 도입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쳐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7차 전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확진자의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대안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출입 명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일단 6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9개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간의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면 이후에 이런 미비한 상황들을 확인한 후에 보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먼저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이때 시설 관리자는 이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거죠. 자, 이후 코로나로 인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방역당국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4주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 시설이 과연 어디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크게 8개 업종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요, 헌팅 포차, 두 번째는 감성주점, 세 번째는 클럽이나 룸사롱 등 유흥 주점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단란주점, 다섯 번째는 콜라텍, 여섯 번째는 노래 연습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줌바나 태보, 그리고 스피닝처럼 격렬하게 단체가 함께 운동하는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서도 고위험 시설이라고 이제 정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8개 업종 8만여 곳이 이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8개 업종 외에 교회나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적으로 도입을 전제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앞으로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QR코드를 찍고서 입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전자출입 명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또한 출입하는 출입자가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요, 적발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진행은 하고 있지만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자 QR코드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QR코드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암호화되어 있는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QR코드는 바로 네이버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이버 앱 또는 웹에서 모두 가능하십니다. 일단 핸드폰 화면에서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이버 앱 또는 웹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핸드폰 화면에서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프로필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으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 서랍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QR 체크인이라고 화면상에 보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입장할 때라는 멘트도 함께 뜹니다. 이 QR 체크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이라는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최초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위 내용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에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가 발송될 겁니다. 그러면 문자를 받으시게 되면 그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고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장을 위한 QR코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생성된 QR코드를 시설 담당자에게 보여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남은 시간으로 해서 이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15초가 지나면 유효시간 초과라고 해서 다시 시도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15초 동안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재시도 눌러주시면 똑같이 QR코드가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왼쪽에 보시면 가로로 된 세로줄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 본인의 성함이 뜰 겁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내 정보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내 정보에 보시면 QR 체크인 또 같이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QR 체크인 눌러주시면 개인정보 동의하는 화면 나오니까요. 똑같이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QR코드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 좀 전에 저희는 휴대폰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QR코드가 바로바로 생성이 된 거고요. 만약에 최초로 이걸 접속한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자는 전자출입 명부 앱 설치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이용자가 제시하는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남기셔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설관리자의 앱 설치 방법과 등록하는 방법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관리자 전자출입 명부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플레이스토어에 전자출입 명부라고 쳐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전자출입 명부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앱이 있습니다.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었으면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 접근, 파일 생성 권한이 필요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후에 나오는 건 전부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이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요, 사업자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 동의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호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업종 선택을 눌러주시면요,
반드시 그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셔야 하는 8개 업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면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타 눌러주시면 뒷부분의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업장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의 상세 주소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직접 앨범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 눌러주시면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가 나오는데요. 자, 클릭해 주시고 해당되는 통신사 선택하신 후에 전체 동의 눌러주시면 시작하기 나옵니다. 패스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자동 그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자로 받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 인증이 완료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 중복 확인 눌러주시고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자, 밑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밑에 보시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업체 등록도 되었고 접속자도 나오고, 자, 아래 보시면 QR코드 스캔 1일 방문자 조회 직원 등록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QR코드 스캔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카메라 전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일 방문자 조회도 가능한데요. 오늘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몇 건인지 시간대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등록도 가능한데요. 예. 지금 사업장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직원의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함, 아이디 그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직원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출입 명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대처가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사업주분들은 본업도 하셔야 되고 또한 QR코드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대처가 될지 이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물론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전자출입 명부, 그래서 이용자가 어떻게 QR코드를 발급받는지, 또한 사업자분들이 앱을 설치하고 등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